의원 질의시 바랍니다. 아까 김현철 비서관님. 아까 중앙일보의 성격이 뭐냐. 그 뉘앙스 자체가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그런 언론이니까 너들 멋대로 해석해라. 그 뜻 아니에요? 자, 그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장하성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소득주도 성장론 성공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1929년 미국 대공황 극복 사례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골든에이지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대공황 극복하고 골든에이지는 케인지안 경제학에 의해 가지고 수요 중시 경제학을 이야기했는 건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정부가 현금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가 저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올려봐. 무역의존도. 이 자료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좀 오래된 자료인데 정부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7%나 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률 정도 되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20% 30%밖에 무역의존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아니지. 지금 정치실장님 한국 자본주의론 그 선대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개방경제가 아니라 폐쇄적인 경제라 해야 되고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같이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건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궤변을 하고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잘못 곡하가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변보다도 제 답변을 안 들으실 겁니까, 그럼?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이 수요 주도라고 하는데 그 수요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정부가 이 지출하는 재정에 의한 수요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오는, 즉 주로 임금입니다만은 소득에서 나오는 수요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가 작기 때문에 해외 수요, 즉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성장을 한 건데요. 하나 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좀 이따 하실 테니까 그 다음 자리 한번 떼봐요. 이거 보면은 우리 국회에서 예산 정책처에서 낸 자료인데 재정 승수 효과가 어디게 높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이렇게 이제 복지 현금 나눠주는 예산을 어디서 하느냐, SOC 처리가 하겠다고 이제 총리도 이야기했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구체적인 자료 멀리서 안 보이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교통 물류나 국토 및 지역 개발 이런 쪽에는 재정 승수 굉장히 높고 이 일자리 창출 효과, 그러니까 고용 승수 효과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이 재정 승수 효과나 고용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나눠줘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SOC 사업을 원래 지금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거는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거나 유럽에서 한 거는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유효 수요를 늘려가지고 극복한 사례지, 실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의 사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나, 그죠? 그 다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같이 그런 나라가 바로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이제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공무원 숫자를 엄청나게 늘린 거 하고 현금 막 나눠주는 거. 그리고 아까 지금 실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눠준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이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은 이 산업의 산업별 구조 조정이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하거나 특히 우리가 지금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조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SOC를 줄여가지고 차라리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면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률 미국 대공황 극복한 사례가 해당돼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오로지 현금을 잘 사는 사람한테 받아내고 SOC 사업을 줄여가지고
그다음 막 나눠주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교수님이 실장님 이야기한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새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인 거 아니다만은 속이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국민을 속인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리스나 유럽의 남유럽 국가의 경우에나 남미 국가에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게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OECD 중에서 최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정이나 경제 규모에 비추었을 때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재정이나 또는 경제를 망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간단히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수출 당연히 중요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산업구조 변화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수요가 전체 성장 경제 규모에서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입니다. 가장 꼴찌거나 밑에서 한 두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중요시하고 또 산업구조, 미래성장 만들어야 되지만 역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국내 소득에 의한 수요 창출도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국가 재정 건전성이나 미래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위성권 의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서귀포의 위성권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부패하고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정의로운 정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를 새로 세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청와대의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할 때 결국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든 국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목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20년간의 한국 경제 성장을 보면 경제 전체의 규모는 아주 성장을 지속적으로 잘 해왔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특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도 갖고 규모도 커졌는데 국민들의 가계 살림을 보면 경제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누적적인 경제 성장은 한 35, 6% 했지만은 평균적인 가계 소득의 증가는 한 10%도 못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경제 성장과 우리 국민들의 보통 국민들의 가계 살림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성장을 오히려 갉아먹는 다시 말하면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수요, 국내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가계의 삶도 함께 나아져야 된다는 국가 경제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수만 늘리고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닌 거죠? 공무원 수를 저희들이 늘리게 된 부분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특히
보건이나 안전에 관련된 인력을 지난 추경에도 늘렸다는 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소득주도 성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지적을 하셔서 묻는 거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져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하나만 우리 이제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직무정지로 특수활동비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연말에 불용 처리돼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인데 이에 대한 결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 내역은 특수활동비는 또 원래 구체적 내역을 보고드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긴 합니다만 저희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정도는 남겨져야 되는 게 물론입니다. 맞죠? 네. 예. 저희들도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그런 점을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이 원칙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17년 5월 모 방송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탄핵 기간 중이던 박근혜가 사용했는지, 황교안 대행이 사용했는지, 한광옥 비서실장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기록을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현재로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 감사를 해야 되나요? 어떤 절차가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철 비서관님. 아까 중앙일보의 성격이 뭐냐? 그 뉘앙스 자체가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그런 언론이니까 너들 멋대로 해석해라 그 뜻 아니에요? 자, 그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장하성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소득주도 성장론 성공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1929년 미국 대공원 극복 사례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골든에이지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대공황 극복하고 골든에이지는 케인지안 경제학에 의해 가지고 수요 중시 경제학을 이야기했는 건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정부가 현금을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에 거의 가능합니다. 그건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궤변을 하고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잘못 곡하가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변보다도 그다음 자리 한번 제 답변을 안 들으실 겁니까, 그럼?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이 수요 주도라고 하는데 그 수요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정부가 이 지출하는 재정에 의한 수요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오는, 즉 주로 임금입니다만은 소득에서 나오는 수요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가 작기 때문에 해외 수요, 즉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성장을 한 건데요. 하나 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답변은 좀 이따 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가 저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답변. 저 올려봐. 무역의존도. 이 자료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좀 오래된 자료인데 정부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7%나 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률 정도 되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20% 30%밖에 무역의존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아니지. 지금 정치실장님과 한국 자본주의론 그 선대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개방경제가 아니라 폐쇄적인 경제라 해야 되고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같이 자리 한번 떼봐요. 이거 보면은
우리 국회에서 그 예산 정책처에서 낸 자료인데 재정 승수 효과가 어느 게 높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이렇게 이제 복지 현금 나눠주는 예산을 어디서 하느냐, SOC 처리가 하겠다고 이제 총리도 이야기했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구체적인 자료 멀리서 안 보이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교통 물류나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쪽에는 재정 승수 굉장히 높고 이 일자리 창출 효과, 그러니까 고용 승수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이 재정 승수 효과나 고용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나눠줘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SOC 사업을 원래 지금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거는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거나 유럽에서 한 거는 근본위제를 포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유효 수요를 늘려가지고 극복한 사례지, 실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의 사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나, 그죠? 그 다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같이 그런 나라가 바로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이제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공무원 숫자를 엄청나게 늘린 거 하고 현금 막 나눠주는 거. 그리고 아까 지금 실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눠준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이 유효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은 이 산업의 산업별 구조